갑시다. 그래, 원자를 배운 거야. 그래서 원자는 안정해, 불안정해? 비활성 기체 빼고는 다 불안정하지? 그래서 비활성 기체처럼 되려고 뭘 만들어졌어? 화합물을 만들어진 거지? 그래서 우리 책에서는 화합물의 종류로 뭐 만들어진 거야? 이온결합성 화합물, 공유결합성 화합물이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지? 그래서 우리는 이온결합과 공유결합을 배우는 거야. 무슨 결합과? 이온결합한 것과 공유결합한 것들을 배우는 거야. 이온결합의 정의는 뭐야? 뭐와 뭘로 돼 있어야 돼? 금속 플러스 비금속으로 돼 있어야지. 그 다음에 공유결합은 뭐지? 공유결합은 뭐라고 돼야 되겠지? 비금속과 비금속으로만 돼 있어야 돼. 그래서 공유결합한 물질을 다른 말로 부를 때 뭐라 부르지? 분자라고 부르는 거야. 분자라고 부르는 거야. 알겠니? 공유결합성 물질을 다른 말로 하면 분자라고 부르는 거야. 알겠죠? 비금속 플러스 비금속을 공유결합성 물질을 분자라고 그래. 그러면 이제 여기서부터가 이번 단원부터 출발인 거지. 그래서 우리 책은 공유결합으로 이어가겠다는 거야. 공유결합으로 쭉 이어갈 거라는 거야. 그래서 공유결합으로 이어갈 거란 말이야. 알겠니? 그래서 공유결합을 가장 잘하는 화합물, 공유결합을 가장 잘하는 화합물, 이건 이제 고등학교 2학년 때 배우는 거야. 자, 보자. 여기 누구야? 비활성 기체지? 됐니? 이거 비활성 기체에서 시험에 제일 많이 나오는 건 뭐라 했어? 비활성 기체의 원자가 전자수 몇 개? 0개야. 원자가 전자수 물어보면 0개야. 알겠니? 그러면 여기 있지? 누구? 프로린 아저씨 있어. 프로린. 그 밑에 누구 있어? 염소. 요 밑에 뭐 있어? 브로민. 그 밑에 뭐가 있어? 아이오딘. 얘네들의 이름을 뭐라 불러? 얘네들의 이름을 할로젠. 얘네들은 최각의 전자가 7개 또는 17개 있어. 얘네들 몇 쪽이라 불러? 17쪽. 자, 봐. 얘네들은 공유결합하는데 몇 번 공유결합해? 얘는 최각의 전자가 몇 개 있어? 7개 있지. 몇 개 되고 싶은 거야? 8개 되고 싶은 거야. 그 8개에 대해서 안정화되는 걸 우리 뭐라 불러? 옥텟을 만족한다 그래. 옥텟. 뭐라 했어? 옥텟. 도, 레, 미, 파, 솔, 라, 시, 도. 이건 한 옥타브. 옥텟은 뭐야? 8을 얘기하는 거야. 그리스어로 8. 알겠니? 그래서 옥텟을 만족한다는 건 최각의 전자를 몇 개로 만족하는 거야? 8개로. 수소 빼고는 8개 되자는 거야. 알겠니? 됐어? 그런데 얘는 몇 개 있어? 7개 있지. 그러니까 몇 개 공유결합해야 돼? 하나. 그렇지. 프로르는 무조건 공유결합을 한 번만 하는 거야. 죽었다 깨어나도 이 새끼는 공유결합을 몇 번밖에 못해? 한 번밖에 못하는 거잖아. 왜? 나는 8개 돼야 안정하는데 7개 있단 말이야. 하나가 부족하잖아. 그러니까 한 번 공유결합하는 거야. 그러면 얘는 몇 번 공유결합해? 2번 공유결합해. 얘는 16쪽 원소고 최각의 전자가 몇 개 있어? 6개. 나 몇 개 되고 싶어? 8개 되고 싶어. 근데 나 6개 있다니까? 그러니까 2개가 모자라지? 2개가 모자라서 2번 공유결합하는 거야. 그러니까 얘는 그 누구를 만나도 어떻게 돼야 돼? 2번만 공유결합하는 거야. 알겠니? 그래서 대표적인 게 누구 있어? 산소하고 이거 서술형으로 나와. 수소랑 만났잖아. 그러니까 산소는 몇 번 공유결합했어? 2번 공유결합했어. 이 새끼 누구야? 물 이렇게 되는 거지. 뭐 수소 아니어도 돼. 여기 또 누구 있어? 프로린도 되지. 프로린도 되지. 왜? 프로린은 한 번 결합하잖아. 산소는 2번 결합하고 있지. 그러니까 산소, 프로르 하나, 수소 하나. 이런 화합물 지구상에 있겠지. 이거 있겠어 없겠어? 이런 거 있단 말이야. 프로르 한 번씩만 결합하고 싶고 산소는 2번 결합하고 싶으니까 이런 거. 됐죠? 그 다음에 봐. 질소는 몇 번 공유결합하고 싶은 거야? 그러면 3번. 그러면 탄소는 몇 번 결합하고 싶은 거야? 4번. 그래서 나 지금 이거 하려고 하는 거잖아. 그래서 공유결합하는 애들 중에 잘 들어야 돼. 공유결합 화합물에 양이 제일 많은 거 말고 종류가 가장 다양한 거. 양이 말고 종류가 가장 다양한 거. 가장 종류가 다양한 게 뭐가 있을까? 탄소야, 탄소. 알겠니? 왜? 탄소는 몇 번 결합할 수 있어? 4번의 공유결합을 할 수 있어. 그러니까 공유결합을 무려 4번이나 할 수 있지. 그러니까 종류가 뭐 하겠어? 무한대로 많은 거야. 이 새끼는
한 번밖에 결합을 못해. 그러니까 프로로 화합물의 종류는 어때야 돼? 몇 개 없는 거야. 프로는 그 누구랑 만나도 몇 번밖에 결합을 못해. 한 번. 근데 얘는 결합을 하면 몇 번 결합할 수 있어? 4번. 그래서 지구상에 가장 다양한 화합물로 누가 있는 거야? 탄소 화합물이 있는 거야. 알겠니? 지구상에 가장 다양한 화합물로 뭐가 있다고? 탄소 화합물이 있는 거야. 탄소 화합물의 종류는 몇 가지 있어? 무한대 가지 수가 있는 거야. 그래서 선생님이 입고 있는 옷, 선생님의 몸을 구성하는 나의 몸, 단백질, 지방, 탄수화물, 섬유, 석유, 석탄 이런 것들 싹 다 뭐야? 플라스틱 전부 다 뭐야? 탄소화합물인 거야. 탄소화물의 종류는 몇 가지가 있거든. 무한 가지수 비가 있는 거야. 무한 가지수가 있는 거야. 왜? 종류가 4번이나 결합할 수 있어서. 됐어? 그러니까 우리 책에서 뭐 배우는 거야? 탄수화물 배우는 거야. 종류가 다양한 거. 됐니? 그 다음에 얘하고 또 누가 종류가 다양하겠어? 탄소 밑에 있는 거. 탄소 밑에 있는 게 누구지? 규소야. 그럼 규소 화합물의 종류는 몇 가지 있겠어? 걔도 무한대 있는 거야. 얘도 몇 번 결합할 수 있어? 4번. 그러니까 규소도 4번이나 결합할 수 있단 말이야. 얘랑 결합할 수 있고 얘랑 결합할 수 있고 얘랑 결합할 수 있고 아주 다양한 화합물을 만들 수 있어. 그래서 지구상에 가장 다양한 화합물을 만들 수 있는 게 누구야? 탄소화합물, 규소화합물이야. 그러니까 우리는 이 공유결합의 종류는 무한히 많아. 알겠니? 근데 우리 교육 과정에서는 그 무한히 많은 것 중에 뭐 하자는 거야? 공유결합성 물질로 탄소화합물과 탄소화합물과 뭘 만들어 보고 싶다는 거야? 규소화합물을 됐니? 우리 교육 과정에다가 실어 놓은 거야. 알겠니? 왜 교육 과정에다 이걸 실었겠어? 가장 다양한 물질을 만들어낼 수 있으니까 그러는 거야. 알겠니? 그러니까 지금부터 무슨 화합물이야? 잘 봐. 니네 나한테 뭐 배웠어? 빅뱅. 빅뱅에서 뭐 만들었어? 원자가 뭉쳐서 뭐 됐어? 화합물이 뭉쳐서 화합물의 종류는 뭐 있어? 이온결합, 공유결합. 그럼 우리는 이온결합은 특징만 배우고 띵. 그다음에 무슨 물질로 가겠다는 거야? 이 교과서에서는 공유결합에는 종류가 무진장 많지. 그중에 가장 다양한 공유결합성 화합물, 탄소화합물, 규소화합물. 알겠니? 그래서 지금 우리 책은 뭐 먼저 가겠다는 거야? 규소화합물부터 가는 거야. 알겠니? 자, 봐. 규소는 최애각의 전자 몇 개 있어? 규소는 최애각의 전자가 몇 개 있어? 4개가 있어. 규소는 최애각의 전자가 4개가 있어. 몇 번 공유결합해야 돼? 4번. 탄소는 최애각의 전자가 몇 개 있어? 4개 있으니까 얘는 몇 번 공유결합하겠어? 4번. 잘 봐. 그럼 탄소화물도 종류가 다양하고 규소화물도 종류가 다양하겠지? 그럼 규소화물과 탄소화물의 가장 큰 차이점 뭘까? 자, 해봐. 이제 이런 건 시험에는 안 나오는데 상식적으로 해볼 거야, 나는. 시험엔 나오지 않더라도 살아가면서 상식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규소화물과 탄소화물의 가장 큰 차이점 뭐였을까? 종류는 다양한데 탄소화물은 가벼워. 규소화물은 무겁지. 탄소 원자번호가 몇 번밖에 안 돼? 6번밖에 안 된단 말이야. 규소는 원자번호가 14번이야. 이 규소 하나의 질량이 탄소 하나의 질량이 거의 2배 이상 된다고. 그러니까 규소로 만든 화합물 뭐야? 규소로 만든 화합물은 무거워. 탄소로 만든 화합물은 가벼워. 그래서 규소 화합물이 뭐가 됐던 거야? 돌멩이가 됐던 거야. 그래서 지구상에 있는 유소화물은 다 돌멩이야. 그래서 니네가 밟고 다니는 돌멩이는 다 규소화물이야. 아무한테도 말하면 안 돼. 알겠지? 됐죠? 알겠죠? 그래서 규소화물을 배우는 거야. 알겠니? 그래서 규소화물은 잠깐 들렸다 갈 거야. 그래서 얘는 규소화물은 무거워. 무거워서 만들어진 게 뭐라고? 돌멩이야. 방금 내가 얘기해 줬잖아. 지구상에 있는 돌멩이는 전부 다 뭐야? 규소화물이야. 니네가 밟고 다니는 땅덩어리 다 규소화물이야. 그러니까 지나가다가 돌이네? 규소화물이야. 흙이네? 규소화물이야. 나중에 해수욕장 가가지고 모래 보잖아. 그럼 뭐라 그래 엄마한테? 엄마 저거
규소화물이야. 딱 그러는 거야. 알겠니? 그 엄마 다 알아들어요. 알겠니? 선생님 돌이라 그랬잖아요. 모래는 돌이 아니야. 죽여버린다. 알겠니? 모래는 돌이 가루가 돼서 만들어진 게 모래야 이 새끼야. 알겠니? 그러니까 규소화물은 무거워. 그래서 주로 자연계의 돌멩이가 되는 거고 흙이 되는 거고 지각을 구성하는 건 다 규소화물이야. 됐니? 탄수화물은 규소와 달리 가벼워. 그래서 탄수화물로 돼서 뭐가 만들어진 거야? 생명체가 만들어진 거야. 니네 몸뚱이는 다 뭐야? 탄수화물이야. 선생님의 단백질, 피부, 단백질, 나의 포도당, 나의 지방, 모든 생명체는 뭐야? 탄수화물이야. 그래서 우리가 시험에 이게 하나 나온 적이 있어. 내 몸을 구성하는 것 중에 탄수화물이 아닌 게 있어. 뭐야? 물. 물은 H2O니까 탄소가 없잖아. 그러니까 니네 몸에서 물 빼고는 다 뭐야? 탄수화물이야.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시험, 우리 책이 이렇게 가는 거야. 공유결합해서 어디로 갈 거야? 탄수화물로 가서 이렇게 앞으로 진도가 나갈 건데 우리 뭐야? 잠깐 규소화물을 들렸다 가는 거야. 그러니까 뭐 들렸다 가겠다는 거야? 지구를 구성하는 돌멩이 잠깐 들렸다 가는 거야. 그러니까 곁다리야, 곁다리. 지나가는 길에 있어. 시험에 나올 문제는 한 문제밖에 안 나와. 규소화물의 구조. 알겠니? 지금까지 본 시험 문제는 딱 하나밖에 안 나오니까 규소화물 잠깐 들렸다 탄소화물로 가겠습니다. 라는 거. 그러니까 잠깐 지구의 돌멩이 배우러 잠깐 갔다 올게요. 돌멩이 잠깐 배우고 갑시다. 근데 역시 마찬가지죠. 오늘 돌멩이는 좀 외우십시다. 뭐 특별한 설명이 없어서 그래. 원리는 방금 다 한 거야. 원리는. 자, 갑니다. 지구의 돌멩이 배우러 갑니다. 지각. 지각이 뭐야? 됐니? 학원에 늦게 오는 게 지각이야. 알겠니? 선생님 졸라 싫어한다. 알겠니? 선생님 막 수업하는데 문 열고 할까? 지각하는 새끼들은 또 과감하게 들어와. 얌전히 들어온 것도 아닌데 막 지각을 해놓고 막 딱 들어오는데 막 이러고 들어온다. 그러더니 뭐 이거 탁 하고 앉고 막 어디 뭐 탁 하고 야 너는 뭐 지각했는데 이렇게 뻔뻔하냐? 제가 좀 늦었나요? 졸라 뻔뻔해. 좋아하겠어? 싫어하겠어? 싫어하겠지. 지각하는 것들이 뻔뻔해가지고 님, 자 갑니다. 지각. 지각은 어떤 걸 지각이라 그래? 학원에 늦게 오는 거 지각이라 그래. 이거 또 하면 안 되잖아. 이제 그만하자. 지각 뭐야? 그렇지. 지구를 구성하는 땅덩어리를 부를 때 지각이라 그럽니다. 알겠어요? 지각은 뭘로 돼 있지? 암석으로 돼 있어. 암석은 돌멩이야. 알겠니? 어떤 새끼 흙이에요. 자꾸 흙 끓었는데 돌멩이가 풍화침식 돼갖고 가루가 난 게 흙이 알겠니? 그러니까 흙도 결국에 뭐야? 규소화물이야. 알겠니? 모래도 뭐야? 돌멩이가 가루가 나서 모래인 거야. 알겠니? 모래하고 돌멩이하고 다르다고 생각하면 안 돼. 자, 계속 갑니다. 그래서 지각, 두 번째 생명체야. 그러면 뭐야? 지각은 돌멩이니까 규소화물일 거고 생명체니까 탄수화물이겠지. 그래서 규소화물과 탄수화물을 배우겠다는 겁니다. 자, 보자. 그런데 지구에 공통적으로 가장 많은 원소는 누구야? 산소야. 지구에 제일 많은 원소는 산소야. 이거 혹시 몰라? 탄소화물과 규소화물이 제일 많다며요라는 게 양이 많다는 게 아니라 뭐가 많다는 거야? 종류가 많다라는 거라고. 알겠니? 그러니까 지구에 가장 많은 지각과 생명체에 가장 많은 원소는 산소가 제일 많은 거야. 알겠니? 두 번째 지각에 많은 게 산소 그 다음에 규소인 거고 생명체는 산소 그 다음에 누구야? 탄소인 거고 이렇게. 알겠니? 그러니까 제일 많은 건 산소고 땅에는 산소 규소 생명체는 산소 탄소고 알겠죠? 가끔 물어본다 이거. 학교 선생님들은 시험 문제를 내야 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어떤 거가 중요하냐 이거보다는 어때? 어떤 문제를 만들까 연구하시는 분들이 많지. 그래서 규소, 산소, 규소 그다음에 여기다 뭐 기억해놓고 누구 뭐 이렇게 해서 물어보는 선생님들 가끔 계신다. 그런 건 생 암기니까 조금 공부해 두세요. 그래서 산소, 규소, 알루미늄, 철, 칼락, 칼마. 그래서 산규, 알철, 칼락, 칼마에서 됐니? 지각을 구성하는 8대 원소. 혹시 학교에서 이런 거 외우라 그랬으면
나는 개인적으로 이런 거 중요하지 않은데 학교 선생님들이 외우라 그랬으면 좀 외우나? 잠깐 시험 때 잠깐 넣었다 빼나 알겠니? 그래서 산규, 알철, 칼락, 칼마에서 지각을 구성하는 8대 원소입니다. 두 번째, 생명체를 구성하는 건 뭐야? 산소, 탄소, 수소, 질소. 뭐 이건 넘어가자. 됐죠? 그래서 지각과 생명체를 구성하는 것 중에 가장 많은 원소는 누구야? 산소야, 산소. 그 다음에 여기 또 뭐 우리 말 안 하고 넘어가지만 지각과 생명체를 구성하는 원소의 기원은 이건 지각과 생명체가 아니라 모든 원소의 기원은 어디서 온 거야? 그래서 별의 중심에서 만들어지는 거야. 됐어요? 물론 대부분인 거지. 왜냐면 수소는 별의 중심에서 만들어진 건 아니니까. 수소는 어디서 만들어진 거야? 그냥 지구의 온도가 낮아져서 만들어진 거야. 됐죠? 자, 이거 하려고 그러는 거야. 그래서 얘만 시험에 나오는 거야. 얘만. 알겠니? 얘만 시험인데 선생님이 이거 전에 방학 때도 한번 수업했는데 그걸 이해를 잘 못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다시 한번 설명해 줄게. 규산염 사면체야. 그러니까 규산염 사면체라는 건 무슨 뜻인지 다시 한번 할게. 자, 오늘 외워야 될 단어가 몇 개 있습니다. 뭐 외우지? 단위체. 오늘 외워야 될 단위가 단위체야. 오늘 단어 외워야 되지? 창호야, 뭐 외워야 되지? 중합체. 됐어요? 뭘 외운다고? 중합체. 이렇게. 알겠죠? 오늘 단위체, 중합체 외우는 날이야. 알겠어? 그럼 단위체가 뭐지? 가장 작은 덩어리. 중합체는 뭐지? 큰 덩어리. 알겠니? 그 뭐가 뭉쳐서? 단위체가 뭉쳐서 중합체가 되는 거야. 그래서 단위체가 뭉쳐서 중합되는 걸 우리 뭐라 그래? 중합이라 그래. 중합. 알겠습니까? 됐어요? 그리고 왜 쫙 우리 1학기 쫙 뒤에 가면 뭐 배우지? 중합, 동화, 이화 이런 거 배웠었잖아 옛날에. 그래서 이런 걸 다른 말로 동화로도 써먹었는데 지금은 중합이라 그럴게요. 자, 선생님 봐. 무슨 얘기할 거냐면 단위체가 중합이라는 건 무슨 뜻이야? 뭉쳐진다는 뜻이야. 그렇지? 합치고 합치고 합쳐진다는 거야. 지금 뭐 할 거냐면 선생님 봐. 암석을 만들 건데 광물을 만들 건데 단위체가 뭐야? 자, 간다. 규산염, 규산염 사면체야. 지금 이거 하려고 그래. 규산염 사면체가 단위체고 이 규산염 사면체가 뭉치고 뭉쳐서 뭐 된다는 거야? 암석 광물이 된다는 거고. 광물이 돌이야. 광물. 광물이 뭐라고? 암석 돌멩이가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돌멩이 어떻게 만들어졌어? 그거 배우려고 그러는 거야. 돌멩이 어떻게 만들어진 거야? 규산염 사면체가 뭉쳐서 되는 거란 말이야. 알겠니? 그럼 지금부터 이제 규산염 사면체를 배우는 거야. 아주 중요해. 규산염 사면체가 뭐냐면 아까 규산염이라는 게 규소야. 규소. 얘 누구라고? 규소. 규소는 최애각의 전자가 몇 개 있지? 4개. 자, 간다. 규소. 하나, 둘, 셋, 4개가 있는 거야. 이렇게 규소가 4개가 있는 거야. 이렇게. 자, 규소는 최애가 4개가 있다. 자, 근데 얘가 결합 몇 번 할 수 있어, 그러면? 4번 할 수 있지. 얘가 4번을 누구야? 한 번 누구랑 한 거야? 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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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되는 거야. 이게 기본 단위체야. 자, 여기서 이제 암기 시작합니다. 요게 규산염 사면체인데 얘가 전기적으로 중성이 아니야. 그걸 외우는 거야. 자, 간다. 너희들이 아직 안 배운데 규소도 이온으로 표현할 수 있는데 이건 너희들이 배운 건 아니단다. 규소도 이온으로 표현할 수 있는데 규소는 이온화가 되면 얘는 몇 가 이온이야? 4가 양이온이야. 규소는 4가 양이온이라고. 그럼 산소는 이온으로 표시하면 몇 가 이온이야? 2가. 양이온, 음이온. 음이온. 그렇지. 산소는 2가 음이온이야. 그럼 규산염 사면체는 어떻게 되어 있는 놈이야? 규소 하나에 산소 몇 개가 있는 거야? 4개가 있는 거지. 자, 이제 붙어봐. 이것만 시험에 나올 수 있어. 딴 건 시험에 못 내. 우리 곁다리라 그랬잖아. 이게 가는 길에 지나가는 길이 아니라 잠깐 들려가는 길. 됐니? 잘 봐. 그러면 규산염 사면체는 시험에 이거밖에 못 나오지. 바로 뭐야? 전기적으로 중성일 수 없잖아. 이해 몇 가요? 플러스 4가. 이해 마이너스 2가.
근데 몇 개 있어? 4개. 그러니까 몇 가야? 마이너스 8가. 그렇지. 그럼 이 규산염 3연체는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플러스 4가 마이너스 8가가 합쳐져 있지. 그러면 규산염 3연체는 몇 가야? 이 전체가. 그렇지. 마이너스 4가야. 이게 시험에 나오는 거야. 규산염 3연체는 중성의 입자야? 중성의 입자가 아니야? 중성의 입자가 아니야. 규산염 3연체는 전체 전하량이 얼마가 돼야 돼? 마이너스 4가야. 만약에 이게 이해 안 가면 그냥 이것만 외워도 되는 거야. 규산염 3연체는 전체 전하량이 얼마야? 마이너스 4가야. 그럼 순수하게 규산염 3연체로 되어 있는 건 존재할 수가 없다는 거지.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물질은 정기적으로 중성이 돼야 되잖아. 그럼 여기 와서 누가 붙어야 돼? 누가 와서 붙어야 돼? 마이너스 4가니까 플러스 4가가 와야 되겠지. 그래. 여기에 플러스 4가가 와야지. 누가 오는 거야? 누가? 플러스 4가 누가 올까? 플러스 4가가 누가 올까? 플러스 4가. 플러스 4가. x 4가가 와야 되는 거야. 누가 됐든 간에 4x 값이 와야 되는 거야. 플러스 4가 와야 되지. 저게 누가 와? 모르지 나도. 왜? 저기에 플러스 4가가 누가 오느냐에 따라서 뭐가 다 결정이 돼? 돌멩이의 종류가 결정이 되는 거지. 그리고 얘가 주로 무슨 이온이 와야 돼? 플러스라니까 무슨 이온이 오는 거야? 양이온이 오는 거지. 양이온이 오는 거지. 그럼 양이온은 금속이야 비금속이야? 주로 금속이지. 금속. 그러니까 금속성 물질이 와서 규산염 3연체에 결합을 하는 거. 그걸 우리가 뭐라 그래? 그걸 돌멩이라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돌멩이는 기본 구조물이 뭐야? 규산염 3연체야. 여기에 누가 와서 달라붙느냐에 따라서 뭐가 다 결정이 돼? 돌멩이의 종류가 결정이 된다고. 그래서 우리가 가장 기본적으로 많이 나타나는 거 뭐 있어? 철이나 됐니? 마그네슘이나 이런 애들이 와서 잘 달라붙어. 철이나 마그네슘 같은 것들이 와서 달라붙는단 말이야. 그런 돌멩이를 우리 뭐라 그래? 감남석이라 그래. 알겠니? 그 감남석이라는 건 이 규산염 3연체에다가 뭐가 와서 달라붙어 버리는 거야? 철이나 마그네슘이 와서 달라붙는 거야. 그래서 니네 철 어디서 구해? 니네 철 어디서 구해요, 오니? 니네 철 어디서 구해와?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철을 가장 잘 생산하고 만들지? 우리나라 철 어디서 구해와? 그 돌멩이에서 구해오는 거야. 알겠니? 근데 돌멩이에서 구해오잖아. 몰라? 포항제철에서 돌멩이를 뭐야? 용광로에 넣고 가열하지? 그럼 그 용광로에 넣고 가열해서 뭐만 꺼내는 거야? 돌멩이만 꺼내는 거야. 철만 꺼내는 거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모든 금속을 돌멩이에서부터 얻어내는 거란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내 말 이해됐어? 그래서 규산염 3연체 뭔 줄 알았지? 뭐라고? 마이너스 4가 정사면체 구조라 해서 우리가 사면체 구조물이라 그래. 됐죠? 자, 다시 간다. 책으로. 그러니까 책의 그림을 보시면 이렇게 생겼어. 이렇게 생긴 모양이 나왔어. 이렇게 생긴 모양. 이렇게 생긴 모양이 나왔어. 이거 중심원소가 누구야? 규소. 여기에 빨간 거 4개가 누구야? 산소. 이 전체 전하량 얼마야? 마이너스 4가. 여기 와서 누가 달라붙어? 글쎄 누군가 달라붙겠지. 누가 달라붙으면 뭐가 돼야 돼? 돌멩이가 되는 거야. 됐죠? 오케이. 표정들이 됐니? 점점 졸려가냐? 자, 갑니다. 하나 더 외운다. 규산염 3연체야. 이렇게. 학교에서 아마 여기까지 가르쳐줬을 확률이 높아. 됐니? 그러면 이 규산염 3연체에 따라서 이제 종류가 또 달라. 이렇게. 그래서 뭐 있어? 독립형 구조물, 단사슬 구조물, 복사슬 구조물, 판상 구조물, 망상 구조물 있는데 요게 뭔지 잘 모르는 친구들이 있어. 아주 쉬운 거야. 자, 해볼게. 지금 뭘로 나누는 거야? 규산염 3연체야. 잘 봐. 하나만 그리는 거야. 기준값 하나야. 누구? 규소. 그럼 여기서 산소가 몇 개 달라붙어 있어? 산소는 노란색. 하나, 둘, 셋, 넷. 자, 얘가 누가 돼야 돼? 규산염 3연체지. 여기에 그냥 양이온이 달라붙어서 이 자체가 하나가
됐니? 하나의 구조가 암석이 되는 경우가 있어. 그런 걸 독립구조물이라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이 구조물 하나가 양이온을 받아서 암석이 되는 거야. 이건 독립구조물이야. 알겠니? 그걸 뭐라 그래 우리가? 이걸 뭐라 그래? 독립구조, 그래, 독립형이야. 됐니? 독립형 구조물이고 여기에 누가 와서 달라붙었어? 철이나 마그네슘이 달라붙지. 그러면 얘를 우리가 뭐라 그래? 감남석이라 그래. 그 감남석은 대표적으로 독립형 구조야. 근데 단사슬 얘기하려고 그러는 거야. 잘 봐. 단사슬은 뭐냐라는데 아주 중요한 거야. 요 규소에 산소가 몇 개 달라붙었어? 4개지. 그럼 이 산소는 다 누구 규소야? 여기 있는 애의 규소 거야. 그런데 단사슬이라는 건 무슨 뜻이냐면 요 하나의 산소를 다른 규소랑 이렇게 공유하는 거야. 이렇게. 됐니? 하나의 산소를 이렇게 다른 규소랑 공유해버렸어. 그러면 이 하나의 구조야. 하나를 기준으로 하는 거야. 그럼 얘는 지금 몇 개의 산소를 공유했어? 하나를 옆에 있는 규소랑 공유했지. 그래서 하나를 산소를 공유했다고 하는 거야. 이렇게. 됐니? 이렇게 해서 얘가 꾹 이렇게 옆으로 쭉 나란하게 갈 수 있겠지. 그럼 얘도 하나를. 그래서 이걸 뭐라 그래? 단사슬 구조야. 그럼 단사슬 구조가 일어나면 잘 봐. 여러분들이 어려운 게 이거야. 규소가 차지하는 산소의 비가 늘었어, 줄었어. 이걸 어려워하더라. 아까 봐. 독립일 때는, 자, 독립. 나 혼자 있을 때야. 독립일 때는 나 혼자서 산소를 몇 개 차지했어? 4개 차지했지. 근데 봐. 단사슬 구조일 때는 이 규소가 산소를 몇 개 차지해? 하나, 둘, 3개? 요거는 그렇지. 네 거 하나, 내 거 하나잖아. 절반. 이 산소를 절반 차지하는 거야. 그러면 단사슬 구조에서는 산소를 얼마 차지하는 거야? 3.5개. 그렇지. 이것만 하면 돼. 딴 건 없어. 알겠니? 그럼 봐라. 복사슬 구조야. 그럼 복사슬 구조면 어떻게 돼야 돼? 여기 하나를 규소가 다시 가져가. 그러면 어떻게 돼? 요 독립 구조물 하나 기준이야. 하나 기준. 그럼 몇 개를? 2개를 공유했지. 그럼 이 규소는 산소를 몇 개 차지해? 3개. 왜? 하나, 2개, 0.5, 0.5. 3개. 3번 결합하면 이걸 뭐라 그래? 판상이라 그래. 판상. 그럼 산소 몇 개 차지해? 규소가 하나, 0.5, 0.5, 0.5. 그럼 몇 개야? 2.5개. 그래. 그러니까 규소에 대한 산소의 비가 어떻게 돼야 돼? 적어진다는 거야. 마지막이야. 이제 다 했어. 여기는 별로 할 게 없어서. 마지막이면 하나를 더 차지하지 이렇게. 그래서 모든 규소가 됐니? 산소를 다 공유했어. 이러면 우리가 이걸 망상구조물이라 그래. 그래서 망상구조되면 규소 하나당 존재하는 산소의 비가 몇 개가 되는 거야? 2개가 되는 거야. 2개. 0.5, 0.5, 0.5, 0.5, 0.5개가 4개가 있으니까. 여기까지 이해됐니? 됐어요? 그래서 이 얘기야. 지금 이쪽에 되면 규소에 대한 산소의 개수비가 어때야 돼? 작아야 되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시험에 나오는 거 망상은 외워야 되지? 됐어요? 망상은 모든 규소가 산소를 공유결합하니까 뭐가 매우 크다? 강도가 매우 커. 아주 강도가 세. 얘가 아주 강도가 세니까 어떻게 돼? 단단하다는 거야. 단단하니까 풍화침식이 잘 돼, 안 돼? 안 돼. 그 얘 이름 외워야지. 석영장서. 석영을 다른 말로 뭐라 그래 우리가? 수정이라고 하는 거야. 수정. 알겠니? 그래서 수정 매우 단단하지. 그래서 여기서 이름 외울 건 석영, 수정이야. 그다음에 얘 감남서. 이 2개만 외우시면 돼요. 알겠니? 학교에서 조금 더 나가는 학교는 이런 것도 할 수 있지. 여러분들 쪼개져 깨져 이런 것도 하기는 할 거야. 선생님들이 혹시라도. 쪼개지는 건 뭐야? 모양과 크기가 규칙성이 나타나는 건 쪼개지는 거야. 깨지는 건 뭐야? 모양과 크기에 규칙성이 나타나지 않는 건 깨짐이야. 그래서 망상 구조물은 깨짐이야. 깨짐. 쪼개지는 건 흑음모가 제일 잘 쪼개져. 알겠습니까? 그래서 흑음모 쪼개진다.
그다음에 망상 구조물 석영은 깨진다 뭐 이런 거 요까지 정도만 알면 되겠어요. 돌멩이가 시험에 나오는 경우는 이거밖에 나올 게 없어요. 딴 건 뭐 절대라는 단어를 쓰기는 그렇지만 거의 물어보는 경우가 없습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여기는 이렇게 하고 넘어갈 겁니다. 그러니까 방학 때는 선생님 조금 더 깊게 가르치기도 하는데 우리가 학기 중에는 시간적인 한계가 좀 있죠. 자, 갑니다. 그래서 하나의 문제 볼게요. 서술형으로 이렇게 낼 수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러니까 맨날 이런 거 낼 수 있단 말이에요. A는 누구고 B는 누구고 이름 쓰기. 그럼 가운데 있으니까 누구? 규소. 밖에 있으니까 누구? 산소. 얘 이름을 뭐라 그래? 규산염 삼연체. 얘 전체 전하량 얼마? 그렇지. 마이너스 4가. 요거 물어볼까 봐 그러는 거야. 알겠니? 이것도 뭣도 내기가 좋아. 서술형으로 문제 내기가 되게 좋아. 그거 외에는 뭐 크게 시험에 낼 만한 건 없습니다. 됐죠? 자, 갑니다. 자, 이제 오늘의 수업 중에 이제 가장 중요한 거 하는 거죠. 정말 너무너무 중요해. 오늘 할 것 중에 뭐 제일 중요해? 단백질. 오늘 할 것 중에 뭐 중요해? 핵산. 그러니까 여러분들 시험 문제는 전부 다 뭐와 뭘로 나와 있어야 돼? 단백질과 핵산으로만 나오는 거야. 됐니? 자, 지금부터 뭐가 바뀝니까? 단원이 바뀌어. 그렇지. 주제. 단원이 딱 바뀌는 거야. 단원이 어떻게 바뀌어? 그렇지. 여기서부터는 학교에서 뭐라고 불러? 그렇지. 여기서부터 갑자기 생명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학교에서 배울 때 어려운 거야. 갑자기 돌멩이 배우다가 갑자기 생명이 딱 되는 거야. 그 얼마나 어려운 거야. 돌멩이 배우다가 갑자기 생명이 됐습니다. 이제 에어컨 틀까요? 졸린데? 창원이 어떻게 되나? 에어컨 틀까? 우리도 오늘까지만 진도 나가. 너는 따로 할까? 아까 네 거 보니까 좀 다르더라고. 북원하고 아무튼 달라요. 따로 준비해 놓을게요. 자, 갑니다. 자, 갑니다. 생명체를 구성하는 물질. 아까도 했죠? 생명체를 구성하는 물질 딱 그럼 뭐라 그러면 돼? 탄수화물 그러면 돼. 다시 생명체를 구성하는 물질 뭐야? 탄수화물. 그러니까 니네 몸은 다 뭘로 돼 있어야 돼? 그렇지. 다 한다. 그리고 이 탄수화물의 종류가 뭐하지? 지구상에 가장 다양하지. 그래서 인간이 이 탄소화물을 이용해서 뭘 만들어? 생활에 필요한 유용한 물질들을 만드는 거야. 그 대표적으로 뭐가 있을까? 섬유. 이런 섬유 전부 다 뭐라 부르면 돼? 탄소화물이라고 부르시면 돼요. 또 뭐가 있을까? 고무, 플라스틱. 그래서 우리는 생명체를 구성하는 물질이 탄소화물인데 섬유나 고무나 플라스틱은 다 탄소화물이야. 그렇게 알고 계셔야 돼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갑니다. 그래서 단백질, 핵산, 탄수화물, 지방 얘네들 전부 다 뭐라 그래? 생명체를 구성하는 물질. 그럼 이 생명체를 구성하는 물질이니까 전부 다 뭐야? 탄수화물이야. 그러니까 혹시 시험에서 다음 중 탄수화물이 아닌 것은 그럼 뭐만 나오는 거야? 물. 알겠니? 다 생명체를 구성한다. 자, 오늘 이거 하려고 그러는 거지? 단백질이야. 엄청 중요한 거야. 어마무시하게 중요해. 너희들 우리는 이제 통합과학인데 이 통합과학 1과 2에서 제일 중요한 게 누구야? 단백질인 거야. 알겠니? 물론 단백질은 어디서도 중요하겠어. 고등학교 2학년 올라가면 생명과학 배우지. 생명과학의 시작이 단백질부터야. 그러니까 생명의 시작점은 다 단백질부터야. 그래서 단백질 굉장히 좀 걸린다. 가자. 뭐부터 배울까? 단백질에. 단위체. 단백질의 단위체. 단백질에 뭐 있어? 중합체. 이렇게 할 거야. 자, 요거 외워. 써놓을 테니까. 자, 간다. 뭐야? 단위체가 뭉치고 뭉쳐서 뭐 된다 그랬지? 중합체 된다 그랬지? 자, 지금 단백질 배우려고 그러지? 단백질의 단위체 누구야? 그렇지. 아미노산. 아미노산 데스. 이렇게. 자, 아미노산이 뭉치고 뭉쳤어. 뭐 돼? 아미노산이 뭉치고 뭉쳤답니다. 뭐 되는 거요? 단백질. 그렇지. 자, 이제 시험 문제 여기서부터 출발이지? 뭐가 출발이야, 시험 문제 여기서?
이렇게 나오는 선생님들 봐. 단백질에 단위체를 쓰세요. 뭐 쓰라는 거야? 아미노산. 그렇지. 자, 간다. 아미노산에 중합체를 쓰세요. 그럼 뭐 써야 돼? 그렇지. 이게 기본형의 선생님들이야. 그러니까 가장 기본 문제를 내시려면 가장 기본 거 뭐야? 단백질의 단위체로 오른 것은 아미노산의 중합체로 오른 것은 이게 가장 기본형의 문제겠지. 됐어요? 됐죠? 단백질 계속합니다. 단백질 하면 늘 다 대충 배운 친구들이니까 제일 중요한 게 뭐야? 단백질에서 제일 중요한 거 아미노산의 구조. 너무 중요한 거지. 아미노산의 구조. 자, 아미노산의 구조. 아미노산 어떻게 생겼어? N에 H 하나, N에 H 하나. 이거 어마무시하게 중요하지. 됐어요? 됐어? 힘들면 자. 힘들면 자도 돼. 됐어요? 자, 간다. 이름 외워야 되지. N에 HH. 얘 이름 뭐야? 얘 이름도 알아야 돼, 얘는. 아미노기. N에 HH가 요거. N에 HH지. 이거 화학식으로 쓰면 어떻게 써? N, H 두 개니까 2. 그렇지. 요 이름도 맨날 알아야 돼. 얘 이름 뭐라고? 아미노. 그렇지. 얘가 아미노기라 그래. 아미노기. 이걸 아미노기. NH. 아미노기. 겁나 중요한 거야. 됐니? 두 번째, 이 아미노기는 생긴 것도 중요하고 뭣도 중요하지? 뭣도 중요해? 염기성. 이 아미노기가 염기성이야. 그래서 너희들이 이걸 알면 나중에 단백질 어쩌고 할 때 너무 쉽게 공부하는 거야. 이걸 잘 모르면 나중에 단백질 공부할 때 막 이상한 거 외우는 애들이 있어. 알겠니? 그래서 단백질은 아미노산으로 돼 있고 아미노산에 아미노기라는 애가 있는데 걔의 화학식은 NH2고 그 새끼의 성질이 염기성이야. 알겠어요? 그 다음 두 번째 가지 어마무시하게 중요한데 얘가 탄소화합물이라 그랬잖아. 그러니까 중심에 뭐가 있는 거야? 여기에 중심 탄소가 있는 거야. 이게 중심 탄소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중심에 탄소가 있으니까 탄소로 이루어진 공유결합성 물질. 탄소로 이루어진 공유결합성 물질, 탄소 화합물. 그러니까 아미노산은 대표적인 탄소 화합물인 거야. 중심 탄소는 조금 이따 하고 그 다음에 여기 간다. 여기 간다. 여기에 중심 원소 옆에도 탄소가 있고 여기 되게 중요해. 산소가 이중결합으로 붙어 있어요. 여기에 뭐 붙어 있어요? H. 와우. 이렇게 돼 있어. O가 하고 이렇게 단위결합 표시해도 되고 OH라는 애가 붙어 있어요. 이 너무 중요한 거죠. 아미노계와 와우, 어마무시하게 중요한 거. 다 외우셔야 돼요. 미안한데. 1학년에서는 이게 제일 중요하니까. 얘 이름 뭐야? 그렇지. 목슬기. 화학식으로 쓰면 써봐. COOH. 그렇지. 앞으로 COOH 나오면 저 새끼 이름이 가복실기구나 라는 거야. 알겠니? 아직은 너희들 화학을 많이 안 배워서 COOH가 나온 적이 없는데 앞으로는 매우 많이 나와. 그래서 얘가 나오면 카복실기야. 카복실기. 이름은 카복실기. 카복실기야. 그래서 이 NH2가 나오면 아미노, COOH가 나오면 카복실기 그러는 거야. 그리고 어마무시하게 중요한 거 나왔지. 이 카복실기가 무슨 성이야? 카복실기가 무슨 성이야? 산성. 그렇지. 산성. 아유, 요거 가르쳐 주려고 그러는 거야. 그래서 뭐야? 아미노산의 정말 중요한 성질은 이 새끼가 염기성, 이 새끼가 산성. 그래서 이 아미노산에는 무슨 성과 무슨 성이 다 있어? 산성과 염기성이 다 있어. 산성과 염기성이 다 있는 걸 우리 뭐라 불러? 산성과 염기성을 다 있는 걸 뭐라 불러? 왜 이래? 왜 말하네? 산성과 염기성이 다 있어. 뭐라 불러? 산성과 염기성이 다 있는 걸 뭐라 불러? 내가 안 했나 보다. 니네가 다 모르는 거야. 내가 잘못했네. 내가 안 가르쳐서가 니네가 모르겠지. 뭐라 그래, 성우? 양쪽성이라 그래. 양쪽성. 그러니까 이건 산성도 아니고 염기성도 아니고 두 개를 다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이걸 양쪽성 물질이라 그래. 너무너무 중요한 거야. 왜 중요하겠어? 이따 단백질 하겠지.
그럼 단백질은 누가 뭉쳐서 된 거야? 아미노산이 뭉쳐서 된 거지. 근데 아미노산은 어떻게 돼? 산성과 염기성을 다 가지고 있지. 그러니까 단백질은 산에도 반응하고 뭐에도 반응해? 염기에도 반응하는 거야. 그러니까 니네 피부는 단백질이고 피부는 산성에 녹아. 근데 피부는 산성의 반대인 염기성에도 녹아. 알겠니? 그러니까 우리는 피부는 전부 다 뭘로 씻어야 돼? 중성으로 씻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쓰고 있는 비누나 세탁 뭐 이런 뭐지 비누 있지? 비누, 샴푸 이런 것들 뭐라 그래 우리가 중성세제라 그래야 되는 거야. 이해됐어요? 그래서 우리 피부는 전부 다 중성에서만 씻을 수 있어. 아무튼 계속 갑니다. 이름. 자, 간다. 뭐해? 여기 아미노기. 예. 카복실기, 산성, 아미노기, 염기성이지. 그래서 이름이 어떻게 만들어진 거야? 아미노 카복실기. 너무 길었나 봐. 이름을 왜 이렇게 만들었니 뭔데? 이름이 너무 길었나 봐. 그래서 어떻게 만들었게? 아미노산 이렇게. 여기선 이름 아미노를 썼고 여기는 산성을 쓴 거야. 그래서 아미노산. 이렇게 해서 이름이 나온 거야. 아미노산. 됐습니까? 자, 계속 갑니다. 아미노산의 종류 몇 가지 있게? 아미노산의 종류 몇 가지 있게? 20가지. 똑똑한데 20종류가 있는 거야. 아미노산의 종류는 누가 결정하게? 그렇지. 다시. 아미노산의 종류는 누가 결정하지? 중심원소. 왜? 잘 봐. 중심원소에 결합 몇 번 해야 돼? 4번. 여기는 질소랑 1번, 여기는 탄소랑 1번. 그 중심에 뭐 있어? 수소라는 애가 있어. 뭐 얘까지는 어때? 다 똑같은 거지. 근데 여기에 이상한 애가 하나 달라붙어. 여기에 누가 와서 달라붙어? 그게 아미노산의 종류를 결정하는 거야. 이렇게. 그래서 중심 탄소에는 아미노산의 종류를 결정하는 애가 있는데 저 새끼가 몇 가지야? 겹사슬이고 저 새끼가 20가지야. 그러니까 겹사슬의 종류가 20가지인 거야. 그래서 모든 아미노산은 어떻게 생겼어? 아미노기하고 카복실기하고 중심탄소의 수소가 공통으로 가지고 있고 겹사슬의 종류가 몇 가지가 있는 거야? 20가지가 있는 거야. 그럼 겹사슬의 종류가 20가지가 있으니까 아미노산의 종류가 20가지지. 그럼 아미노산의 종류가 20가지니까 단백질의 종류는 몇 가지겠어? 다시 해볼게. 아미노산의 종류가 20가지니까 단백질의 종류는 몇 가지겠어? 다시 한번 해볼게. 이상한데? 아미노산의 종류가 몇 가지야? 20가지지. 그럼 단백질의 종류는 몇 가지겠어? 무한가지가 있겠지. 얘는 단백질의 종류는 무한대야, 무한대. 야, 내가 수업 안 했나? 다시 할게. 영어를 너희들 잘 못하더라고. 영어 잘 못하지? 됐어? 영어의 스펠링이 A서부터 몇 가지가 있어? Z까지. 몇 가지 있어? 26개가 있는 거야. 스펠링은 26개가 있지. 그럼 영어 단어는 몇 개가 있어? 무한가지가 있지. 왜? 이 스펠링이 어떻게 배열되느냐에 따라서 영어 단어 다 다르지. 마찬가지잖아. 아미노산은 20개밖에 없지. 얘네들이 어떻게 배열되느냐에 따라서 어떻게 중합이야. 어떻게 중합되느냐에 따라서 뭐가 결정돼? 단백질이 결정되지. 그러니까 어떻게 만들어져야 돼? 단백질의 종류는 무한가지가 나오는 거야. 무한대. 그러니까 단백질의 종류를 묻는 건 미친 거야. 무한가지가 있는 거지. 알겠어요? 스펠링 몇 개밖에 없지만 26개밖에 없지만 단어는 무한대 나오는 거 똑같은 거야. 이해됐죠? 그래서 첫 번째 여러분들 암기하셔야 될 거 아마 여기 있어. 오늘 숙제에서 수능 나간다 그랬지? 됐어요? 여기에 뭐 있어? 아미노산의 됐니? 구조를 쓰고 특징을 쓰는 문제가 나옵니다. 이건 서술형으로 거의 99.97% 정도 나와. 자, 이제 어마무시하게 중요한 건 뭐 있어? 아미노산이 어떻게 돼? 중합되지? 아미노산 중합되는데 어떻게 중합돼? 아미노산이 중합되는데 어떻게 중합되지? 자, 간다. 아미노산이 중합되는데 어떻게 중합되지? 이렇게 중합돼. 갑니다. 여기에 누구 있어? Na, H 하나, H 하나. 이 중심 탄소를 겹사슬로 표현하는 거야. 왜? 종류가 서로 다르다라는 걸 표현하기 위해서 그냥 이렇게 겹사슬만 표시해버렸어. 내가 이렇게. 나 말고도 선생님들도 대충 그렇게 하실 거야. 이렇게. 그럼 이거 뭐야? 아미노산. 이거 뭐야? 아미노산. 자, 이게 제일 중요한 시험이야. 얘네들이 중합돼. 중합될 때 어떻게 해야 돼? 중합될 때 어떻게 해야 돼? 합치지. 자, 합칠 때 어떻게 합쳐져야 돼? 뭐 빠지고 나온다고? 뭐 빠져나온다고? 물 빠져나와. 그래서 봐. COOH에서 뭐 빠져나와? OH.
여기서 NH에서 뭐 빠져나와? H. 얘네들이 빠져나오면서 뭐 빠져나온다 그래? 물. 그렇지. 물이 빠져나온다. 여기서 빼기를 쓴 건 빠져나온다는 뜻이고 물이 빠져나온다 그래. 그래서 물 빠져나오면서 뭐 한다고? 중합되는 거야. 알겠니? 그래서 물 빠져나오면서 중합된다 그래서 뭐라 그래? 그 용어를 쓰면 그렇지. 다시 물 빠지면서 중합된다 그래서 그 용어로 쓰면 뭐라 그래? 탈수. 중합이야. 탈수가 무슨 뜻이야? 물 빠지는 걸 탈수라고 하는 거야. 알겠니? 여러분들 집에 뭐 형편이 어려워서 탈수기 없지? 형편이 어려워서 그래. 탈수기가 뭐야? 물 빼는 기계를 탈수기라 그래. 알겠니? 형편이 탈수기도 없어. 알겠니? 그래서 물 빠진다. 중합 간다. 그대로 간다. 중합 간다. 요거 빼고 합치면 뭐 나와? 요거 합치면 C하고 O 남았지? 그래서 여기에 C 남고 이중결합으로 O 남고 여기에 NH가 남았었지? N 남고 H가 남지? 그래서 여기에 O의 공유결합, 여기에 N의 공유결합이 와서 여기서 공유결합하는 거야. 이렇게. 그래서 얘네들을 뭐라 그러지? 펩타이드. 그래서 얘네들이 중합하면서 물 빠지고 무슨 결합 나타나는 거야? 펩타이드 결합이 나타나는 거야. 그러면 여기에 또 마찬가지지. 여기서 N에 H 하나, N에 H 하나, 여기에 R 하나, 여기에 COO, OH 하나 이렇게 되겠지. 그럼 여기서 요거 빠지고 요거 빠지면서 또 다시 여기에 어이구 곁사슬. 그러면 여기에 CO에 N에 H 하나 이렇게 해서 또 뭐 만들어져? 그렇지. 펩타이드 결합. 그래서 이 펩타이드가 끝도 없이 연결되면 그렇지. 폴리. 끝도 없이 연결됐다. 그래서 뭐라 그래? 매우 많은 폴리 펩타이드가 만들어져. 그래서 이렇게 연결되는 거. 폴리펩타이드. 자, 여기서 그림 두 개. 이게 펩타이드인지 알아야 되는 거야. 이게 펩타이드인 거 알아야 되고 이게 작년에 뭐 요거였지. 그래서 내가 여기도 넣었어. 알겠니? 작년에 뭐 요거였어. 알겠니? 아미노산이 10개 있습니다. 결합을 했어요. 펩타이드 결합 몇 개 만들어졌을까요? 이게 작년에 뭐 요거였습니다. 그래서 뭐 요거 알겠어? 주로 이렇게 분홍이가 저거 뭐라 그래? 진달래 색깔 입고 다니는 그 학교 있어. 알겠니? 뭐 이렇게 체육대회 하면 막 진달래들 막 올라 뛰어다닌다고? 알겠니? 그래서 멀리서 보면 막 꽃이 뛰어다니는 줄 알았어. 진달래 막 이렇게 뛰어다닌다. 거기서 뭐라 했어? 아미노산 10개 줬어. 펩타이드 결합 몇 개 나오냐 그랬어. 서술형으로. 그랬더니 대부분 학생들이 몇 개 썼어? 10개. 아미노산 10개 쓰니까 펩타이드가 10개 아니야? 합쳐지면? 이런 바보 같은 새끼들. 됐니? 봐봐. 아미노산 몇 개 있어? 2개 있으니까 펩타이드 몇 개 나왔어? 하나. 아미노산 하나, 둘, 3개 있으니까 펩타이드 몇 개 나와? 2개 나오는 거야. 알겠니? 그러면 아미노산 10개 있으면 펩타이드 몇 개 나와? 9개. 그러니까 N-1개 나오는 거야. 알겠니? 그러니까 아미노산이 100개 있으면 펩타이드 결합은 99개 나오겠지 뭘. 아주 쉬운 건데 그걸 서술형으로 내는 건 무슨 뜻이야? 낚아버리겠다는 거지. 한번 낚시를 해보겠다는 거지. 알겠니? 그래서 여기서 시험에 2개가 나와. 뭐 나와? 아까 말한 대로 아미노산의 뭐야? 구조와 특성. 알겠니? 그 다음에 펩타이드 결합. 됐니? 중합할 때 물 빠져나온다고. 알겠습니까? 단백질이었습니다. 엄청 중요한 거지. 그래서 우리 책은 단백질을 제일 중요시해. 우리 책은 단백질을 제일 중요시합니다. 어려운 건 없는데 여러분들이 조금 혼자 공부하기가 조금 어려운가 봐. 그러니까 너희들은 선생님하고 하니까 그렇게 어렵지 않죠. 그러니까 혼자 공부하는 친구들은 조금 어려움을 느끼는 건가 봐. 여기서 아마 단어 때문에 그럴 거야. 단위체, 중합체 이런 단어들을 잘 안 쓰시니까 학교 선생님들이 가르쳐 주시겠지. 자, 봐. 그래서 봐. 아미노산은 요 H. 됐니? 항상 똑같지? 중심탄소. 그 다음에 곁사슬. 이 곁사슬의 종류가 20가지. N의 HH, 요걸 아미노기. C의 OOH를 가복실기. 염기성, 얘가 산성. 그래서 양쪽성이라고 하는 거야. 양쪽성. 알겠죠? 그 다음에 여기 그림 봐. 여기서 OH에서 OH 빠지고 H 빠져서 뭐 빠져? 물 빠지고 여기 봐. C에 N에 H에 아까 칠판에 써있던 거하고 이 책에 써있는 거하고 선생님 거하고 좀 다르죠? 상관없어. 얘가 이렇게 결합했는데 이렇게 결합할 수도 있는 거고 이렇게 결합할 수도 있는 거고 이렇게 결합할 수도 있는 거고 결합을 꼭 이렇게 하라는 법 있어?
하면서 어떻게 되는 거야? 하나가 뒤집어서 이렇게 결합할 수 있는 거지. 이 방향은 하나도 중요치 않아. 뭐가 중요한 거야? C에 O가 이중결합으로 붙어 있고 N이 H가 붙어 있다는 거야. 이렇게 결합되는 거. 그래서 요 사이의 결합, 요걸 펩타이드 결합이라고 한다는 거까지였습니다. 됐죠? 엄청 중요한 거야. 단백질. 또 하나 있죠. 단백질은 아까도 한 대로 봐. 그럼 여기가 염기성이고 요게 산성이야. 그러니까 얘는 염기성이가 누구랑 반응하겠어? 산과. 얘가 산이니까 뭐랑 반응해야 돼? 염기와. 우리 겨울방학 때 배운 친구들 알고 있지? 이게 왜 중요하지? 저 뒤에 가면 효소를 배우겠지. 효소가 뭐야? 단백질이야. 우리 몸뚱이에 있는 모든 효소들은 다 단백질이라고. 알겠니? 그러니까 그 효소에 뭐가 들어가면 안 돼? 산이 들어가면 효소가 다 녹아버려. 왜? 아니 효소가 단백질이니까 산이 들어가면 염기성 부분이 요 부분이 다 녹아버려서 없어지겠지. 됐니? 두 번째 여기 있는 거야. 자 갑니다. 얘가 끝도 없이 연결되는 거야. 그래서 얘네들이 이렇게 끝도 없이 연결되는 거야. 끝도 없이 연결되는 거야. 그럼 끝도 없이 연결되면 이 덩어리 분자가 크겠어 작겠어? 어마무시하게 큰 거지. 그래서 단백질을 부를 때 분자가 어마무시하게 크다 그래서 다른 말로 하면 고분자 화합물이라 그러는 거야. 그 덩어리가 너무 크다 보니까 뭐가 약해? 이 결합력이 약해. 덩어리가 크면 결합력이 약한 거야. 왜냐고 묻지만 나중에 배우니까. 우리가 덩어리가 작잖아. 덩어리가 작잖아. 결합력이 센 편이야. 그 분자 자체가. 근데 얘는 결합이 너무 커서 결합력이 약해. 그러다 보니까 뭐의 변성이 와? 열의 변성이 오는 거야. 조금만 열을 가하면 펩타이드 결합이 변성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단백질은 조금만 열 가하면 돼. 어마무시하게 힘들어. 알겠니? 그래서 조금만 열 가하면 어쩌지? 변성된 거야. 그래서 단백질은 열에 매우 약한 거야. 결합이 너무 많아서. 알겠니? 고분자 화합물이라 그래. 그래서 단백질에다가 열 가하면 너 이거 봤지? 너네 먹어봤지? 우리 태연이 좀 형편이 괜찮아. 얘 괜찮다 형편 알겠니? 삼겹살 먹어봤지? 그래 그 정도 형편 되는 거야. 알겠어요? 그래서 삼겹살을 어디다 구워? 불에다 구우면 생삼겹살과 구운 삼겹살은 완전히 다르지? 왜 그래? 단백질 변성이 일어나서 그래. 그것도 있다 참. 우리 여학생들 머리가 긴 편인데 어디가? 미용실 가지? 미용실 가면 어떻게 돼? 고데기 같은 걸로 열로 가열하지? 그러면 머리카락이 모양이 잡히거나 변성되는 거야. 열을 가해서 그런 거야. 그래서 헤어드라이어기 중에서 뜨거운 열이 나와서 머리를 말리기도 하지만 모양을 변성시키는 거야. 왜? 머리카락이 뭐 때문에 그래? 단백질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야. 그래서 남학생들은 나중에 여자친구가 같이 미용실 가자 그러면 따라가면 뒤져. 한 5시간 걸려. 알겠니? 그러니까 함부로 미용실 따라가면 안 돼. 너 여자친구가 나중에 오빠 나 미용실 가는데 같이 가자 그러면 적당히 알아서 그지? 돈 주고 돈은 내가 줄 테니까 갔다 와 그래야 돼. 알겠니? 따라가면 뒤진다. 알겠니? 한 5시간? 심할 때는 막 매직 들어가면 매직이라는 게 있어. 알겠니? 매직 이렇게 해준단 말이야. 슝 하고 6시간 걸려. 하루 걸린다. 알겠니? 함부로 따라가지 마. 됐어요? 그것도 뭐가 되는 거야? 열에 의해서 단백질 변성에 해당하는 거야. 됐습니까? 오케이. 여기까지 된 걸로 합시다. 됐니? 그래서 얘는 다 단백질이야. 그래서 머리카락, 그다음에 수정체, 피부를 이루는 단백질이야. 단백질의 종류는 몇 가지 있는 거야? 무한 가지가 있는 거야. 단백질. 그런데 당하면 안 돼. 알겠니? 이것들 낚시에 많이 당해오겠는데. 낚싯밥 던져가지고 하면 그냥 와서 그냥 물어. 그냥 한다고. 분명 그런 놈들 많은데 뭐. 작년에 있어 언니들 있니? 그 무슨 언니가 있었는데 중학교 때 과학을 30점대를 맞았던 애야. 알겠니? 그 가우스아웃에서 저 문 열고 들어오는 거야. 문 딱 열고 들어오더니 소리를 지르는 거야. 다 맞았다! 카우스! 우와! 다 맞았다는 거야. 자기는 30점을 항상 받았는데 그 너무 좋아가지고 채점을 하는데 어떻게 맞고 틀리고 다 맞았다며. 뭐냐 그랬더니 문 열 때까지 다 맞았는데 채점이니까 어떻게 돼? 낚싯밥에 걸려가지고 하착하착 되고 있는 거야. 내가 언제 단백질의 종류를 20가지나 가르쳤는데
실수 뭐 이렇게 하고 알겠니? 뭐 펩타이드의 중합체 찾으라 그랬더니 단위체 찾고 있고 풀 땐 잘 풀렸대. 알겠니? 다 왜 그래? 선생님들이 낚시를 다 던져놓는 거야. 미끼. 알겠니? 미끼 던져놓으면 여기 다 걸리게 생겼어 지금. 단백질의 종류가 무슨 20가지야. 그렇다고 왜 성질을 내? 네가 그랬다는 게 아니라 그 언니 있어. 알겠니? 됐죠? 자, 계속 갑니다. 자, 하나만 하고 가자. 봐봐. 이렇게 나오는 거야. 이렇게. 이런 거. 그죠? 여기 자자. 이렇게 서술형은 낼까봐 겁이 나는 거지. 됐니? 그죠? 생명체를 구성하는 가의 기본 단위체. 가는 무엇인가? 그렇죠. 생명체를 구성하는 물질 가의 기본 단위체를 나타낸 것이야. 그러면 기본 단위체를 나타낸 것이야. 얘 누구야? 아미노산이지. 그러면 가의 기본 단위체니까 얘가 누구라고? 그럼 답은 아미노산일까? 단백질일까? 답은 단백질이겠지. 이 문제 쓰면 답을 아미노산을 쓸까? 단백질을 쓸까? 그렇지. 아미노산을 쓰고 저 문 열면서 뭐라 해서 다 맞았다요 그러겠지. 그럴 거 아니야. 딱 보니까 어때? 읽지도 않아요. 어? 아미노산. 아싸. 서술형도 맞았어. 근데 문제를 보니까 뭐라 이거? 생명체를 구성하는 물질이 가의 기본 단위체를 나타낸 것이다. 그럼 가는 누굽니까? 가는 누구야? 단백질이 돼야 되겠지. 조심해. 됐니? 이 미끼들 던지면 다 물겠는데. 자, 여기 이제 두 번째 좀 어려워집니다. 핵산. 오, 와우. 핵산이 훨씬 더 나오면 어때, 애들이? 많이 들려? 언제 깼어? 언제 깼어? 방금 깼어? 가서 아이스크림이라도 들고 와. 너 옛날에 운동했다며? 운동했다며? 무슨 운동했어? 대화가 안 되네. 다 알아들었으면서 어떤 거요라고 물어봤지 너. 그래서 여자친구 없지? 왜 없는지 알겠지? 그런 거야. 자, 간다. 단위체. 뭐 있어? 중합체. 자, 갑니다. 중합체를 하는데 핵산을 할 건데 핵산이 뭐야? 자, 간다. 누구? DNA. 겁나 큰 거야. 됐니? 또 누구 있지? 하나? 그렇지. RNA. 겁나 큰 거야. 알겠니? 그래서 요 DNA와 RNA를 합쳐서 부르지. 그럼 얘를 뭐라 불러? 핵산이라고 하는 거야. 핵산. 됐니? 이름이 핵산인 이유는 우리 옛날에 세포 다 배웠기 때문에 그냥 가. 우리 중학교 때 배웠고 겨울방학 때 배운 친구들 세포 배웠어. 왜 얘가 핵산이야? RNA야 DNA가? 세포가 있어. 세포 안에 뭐 있어? 핵이 있어. 됐니? 됐니? 그 안에 들어있어. 그래서 DNA와 RNA를 핵 안에 들어있고 나중에 물질 배울 거야. 산성, 중성, 염기성 할 때 그 물질. 그 물질. 핵 안에 있는 산성 물질. 그래서 얘가 여기 있는 거야. DNA, RNA가 세포 핵 안에 있는 물질. 그래서 핵산 그러는 거야. 알겠니? 그럼 이 덩어리 큰가 작을까? 겁나 큰 거야. 얘네들 덩어리 커 작아? 겁나 크다고. 알겠니? 그러면 이 덩어리 큰 건 누가 모여서 된 거야? 어떤 작은 단위체가 뭉쳐 됐겠지? 그 작은 단위체. 오, 이름이 길어. 어떻게 알았어? 이 긴 이름을. 뉴! 뉴! 자, 영어가 안 되니까 뭐 뉴 뭐 알아야지. 뭐 신세계 뉴. 선생님 친구 나오는 영화 봤어? 정제라고 있어. 드럼통 여기 들어가려고 했다네. 모르면 말자. 왕이 될 상인가. 너네 뭐 형편 많이 어려워? 영화 안 봐? 내가 왕이 될 상인가? 안 할래? 들어 새끼들. 뉴클레오. 이름이 좀 길다. 뉴클레오 타이드. 아직 안 끝났어 이름이.
뉴클레오타이드. 뉴클레오타이드. 그래서 뉴클레오타이드가 뭉쳤다. 창우야, 뉴클레오타이드가 뭉쳤다. 그럼 뭐 돼? DNA 되는 거야. 뉴클레오타이드가 뭉쳤다. 뭐 돼? RNA가 되는 거지. 뉴클레오타이드가 DNA, RNA 된 거야. 그래서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 있어. 제일 중요한 거 또 뭐겠어? 뉴클레오타이드의 생긴 모양, 구조지. 뉴클레오타이드의 구조가 어떻게 돼 있어? 내가 그릴까? 자, 간다. 내가 그리자. 인 하나, 뭐 하나, 당 하나. 됐니? 당 하나, 당 하나. 이게 시험에 제일 많이 나오는 거잖아. 뭐 하나, 염기 하나. 그래서 뉴클레오타이드 어떻게 생겼어? 뉴클레오타이드 어떻게 생겼어? 이렇게. 뉴클레오타이드 어떻게 생겼어? 인 하나, 당 하나, 염기 하나. 이게 시험에 나오는 거야. 알겠니? 뉴클레오타이드 어떻게 생겼어? 뉴클레오타이드의 군주 어떻게 생겼어? 이렇게 묻는 거야. 뉴클레오타이드 어떻게 생겼어? 인당 염기가 1대1대1로 생겼습니다. 이렇게 대답해야 되는 거라고. 알겠니? 얘도 서술형으로 많이 내는 편이야. 알겠니? 다시. 뉴클레오타이드 어떻게 생겼어? 인당 염기가 1대1대1로 있습니다. 인당 염기가 1대1대1로 있습니다. 인당 염기가 1대1대1로 있습니다. 라는 거야. 알겠습니까? 그래서 인당 염기가 1대1대1로 있는데 이제 어떻게 중합되는지 책으로 가자. 그러려니까 조금 오래 걸리겠네. 자, 아주 쉬운 거야. 간자. 인당 염기가 1대1대1로 돼 있는 거야. 이렇게. 됐어요? 근데 이건 좀 이따 하고 뉴클레오타이드가 인당 염기가 1대1대1로 돼 있는 거지. 자, 아주 중요한 거야. 뉴클레오타이드가 1대1대1로 돼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DNA와 RNA를 구성하는 뭐가 달라? 뉴클레오타이드가 조금 달라. 됐어요? 뉴클레오타이드가 1대1대1로 돼 있는데 DNA를 구성하는 뉴클레오타이드와 RNA를 구성하는 뉴클레오타이드가 조금 다르지? 뭐가 달라? 첫 번째, 당이 달라. 아주 중요한 거야. 요 당. 됐어요? 얘 당. 그래서 RNA에 있는 요 당의 이름이 뭐지? 리보스인데 요즘 이름이 바뀌었네. 라이보스라고 해. 혹시 여러분들 어떤 프린트 보면 리보스라고도 혹시 써 있으면 옛날 교육과정상 이름이 리보스야. 요즘 책 이름이 바뀌어서 얘를 뭐라 불러? 라이보스라 그래. 라이보스. 됐니? 그 다음에 DNA에 있는 당을 우리 뭐라 그래? 여기 있네. 디옥시라이보스라 그래. 그러니까 DNA의 당과 RNA의 뭐가 달라? 당이 달라. 이거 외워야 돼. 낼 확률이 제일 높거든. 그래서 DNA의 당과 RNA의 당은 달라. 이름도 중요해. RNA에 있는 당이 라이보스고 DNA에 있는 당이 디옥시라이보스가 되는 거야. 와우! 자, 봐. 하나의 뉴클레오타이드에는 몇 개의 염기가 있어? 4개의 염기가 있는 거야. 4개의 종류의 염기가 있는 거야. 알겠니? 그래서 봐. DNA를 구성하는 뉴클레오타이드의 종류가 몇 가지야? 4개야. 왜? 인당 아데닌, 인당 구아닌, 인당 사이토신, 인당 타이민. 이렇게. 알겠니? 그래서 4종류의 염기로 되어 있는 거야. 좀 외우셔야 돼요. 아데닌, 구아닌, 사이토신, 타이민. 이렇게. 장우야, 이렇게 좋아할 때가 아니다. 이렇게 굉장히 중요해. 근데 RNA는 뭐 있어야 돼? 인당 염기 아데닌, 인당 구아닌, 인당 사이토신, 인당 뭐가 있어야 돼? 유라시. 자, 여기서 암기하셔야죠. 바로 뭐야? 뉴클레오타이드인데 DNA에 있는 뉴클레오타이드와 RNA에 있는 뉴클레오타이드에 뭐가 달라? 염기가 달라. 그래서 봐. RNA는 뭘 가져? 유라시를 가져. 굉장히 중요한 거. RNA는 유라시를 가져. 유라시를 가져. 근데 DNA는 유라실이 없고 뭐가 있어야 돼? 타이민이 있는 거야. 이렇게. 그래서 뉴클레오타이드에서 유라실이 있어. 너 뭐 있어? RNA에 있는 거구나. 뉴클레오타이드에 타이민이 있어. 그러면 걔가 어떻게 돼 있는 거야? DNA에 있는 거구나. 이렇게 하는 거야. 뭐가 다른 거야?
염기가 달라. 알겠죠? 얘네들이 모여서 뭐 될 거야? 얘네들이 모여서 핵산, DNA나 RNA가 될 거야. 알겠죠? 그래서 이거 너무너무 중요한 거여서 여러분들 이거 좀 외워라. 우리 방학 때도 외웠으니까 이거 대부분 다 외워져 있는데 아직 안 된 친구도 있죠?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뭐야? 누가 모여서 누구 돼? 누가 모여서 누가 돼? 누가 모여서 누가 돼? 이거야. 그러니까 단위체가 모여서 뭐 돼? 중합체 되는 거야. 단위체가 모여서 뭐 된다고? 중합체가 되는 거야. 그래서 핵산을 구성하는 단위체 뉴클레오타이드. 근데 뉴클레오타이드가 좀 달라. 좀 다르다고. 알겠니? 자, 봐. 너희들이 학교 선생님이면 우리가 시험을 앞두는 공부를 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니네가 시험을 앞두는 선생님일 때 이런 생각도 해봐야지. 내가 학교 선생이면 우리 시험 범위에서 뭘 낼까? 그치? 공부를 잘한다는 건 공부를 잘하는 것뿐만 아니라 뭐 또 해야 돼? 시험을 잘 봐야 돼. 그러니까 공부를 잘하는 친구가 시험을 잘 보진 않아. 선생님이 아주 오랫동안 아이들을 가르쳤는데 항상 느끼는 거야. 선생님이 항상 느끼는 건데 공부 잘하는 애가 시험을 잘 보는 건 아니란 말이야. 공부는 공부를 잘하는 거고 시험을 잘 보는 애들은 뭐가 있는 거야? 공부를 좀 못해도 시험을 보는 스킬이나 센스가 있는 거라고. 알겠니? 뭣도 있어? 배포도 있고. 알겠니? 시험장에서 그 떨지 않는 그 배포도 있어야 되고 센스도 있어야 된단 말이야. 알겠니? 센스라는 건 뭐야? 찍어서도 맞출 수 있는 능력. 아, 이건 절대 답이 아니야. 아, 이런 문제에선 이게 답이야. 이런 식으로. 또 공부할 때 어때? 평상시 때는 카우스하고 공부를 하는 거고 이렇게 시험 기간이 딱 들어오면 아, 이 단원에서는 어떻게 시험에 내겠구나라는 거지. 봐봐. 핵산에서는 무조건 필수 한 문제를 내야 돼. 그게 되어 있어. 너희들 마음대로 선생님들이 시험 문제 내는 거 아니란 말이야. 요 단원에선 시험 문제가 2개, 요 단원에서 시험 문제가 하나. 이게 딱딱 배치가 되어 있단 말이야. 그럼 봐라. 핵산에서 시험 문제를 내야 되겠어. 뭐 내겠어? 그래. 분명히 핵산인데 2개가 있잖아. DNA와 RNA. 근데 뭔가 비스무리한데 뭐가 다르지. 그럼 시험 문제 뭐 내겠어? 그렇지. 뭐가 다른지. 또는 뭐가 같은지. 그렇지. 그런 걸 내겠지. 그러니까 내가 학교 선생님이면 뭘 갖다 던져? DNA를 질문하면서 슬쩍 뭘 끼워 넣으면 돼? 그렇지. RNA의 특징 유라시를 끼워 넣으면 되겠지. 내가 선생님이면 RNA를 질문하면서 보기에다가 살짝 뭘 끼워 넣어버리면 되겠어. 타이밍을 갖다 끼워 넣으면 되겠지. 그럼 거의 다 낚여. 알겠니? 내 말 이해됐어? 그 다음에 DNA와 RNA를 구성할 때 뭐가 다른지. 됐니? 당. 그래서 DNA의 뉴클레오타이드와 RNA의 뉴클레오타이드의 차이점 2가지를 쓰시오. 라고 난 서술형에 내버리지. 나는 그렇게 서술형이 되겠지. 서술형 구질 된다면. 그럼 이거를 공부한 친구들은 맞겠지? 아무튼 계속 가겠습니다. 자, 이제 기본 단위체가 됐고, 이제 됐죠? 그럼 이제 단위체가 뭉치면 어떻게 돼야 돼? 중합체가 돼야 되겠지? 알겠니? 아까 봐. 아미노산과 아미노산은 어떤 원리로 뭉쳤어? 탈수, 축합, 중합으로 뭉쳤단 말이야. 그래서 펩타이드 결합을 했단 말이야. 그럼 얘는 어떻게 뭉쳐? 아주 쉬워. 그렇지. 인당 염기가. 됐니? 봐. 인당 염기가 이렇게. 됐어요? 중합할 때 어떻게 해야 돼? 봐. 이 당이 됐니? 하나의 뉴클레오타이드가 인접한 뉴클레오타이드의 누구랑? 당과 염기. 됐니? 얘 뭐라고? 당과 뭐라고? 당과 인 사이의 공유결합이 일어나는 거야. 다시. 그래서 얘가 끝도 없이 연결되면 어떻게 해야 돼? 인이 누구랑? 인접한 누구랑? 당과 끝도 없이 연결되는 거야. 이렇게. 됐니? 그래 하나의 뉴클레오타이드의 인은 인접한 뉴클레오타이드의 누구랑? 인은 인접한 뉴클레오타이드의 누구랑? 당과. 인은 당과 어딨어? 됐니? 하나에 다시 하자. 이 인접한 인은 인접한 뉴클레오타이드의 누구랑? 당과. 무슨 결합하는 거야? 공유결합을 하는 거야. 알겠니? 그러니까 인과 당 사이의 공유결합이 끝도 없이 일어나는 거야. 인하고 당하고 인하고 당하고 인하고 당하고 인하고 당하고 인하고 당하고 끝도 없이 연결되는 거야. 그래서 얘가 몇 개 만들어져? 최소 수만, 수십만, 수백만, 수천만, 수억 개가 연결이 되는 거라고. 그래서 수억 개가 연결이 돼서 만들어진 게 누구야? DNA야. DNA. 알겠니?
여기까지 됐니? 여러분들 나중에 배울 텐데 인간에 있는 DNA를 쭉 연결하면 지구를 몇 바퀴 돌린다? 있어. 그만큼 길다라는 뜻이야. 자, 이제 오늘 마지막입니다. 그래서 뉴클레오타이드가 연결돼서 중합되면 이제 마지막이죠? 바로 이렇게 나타나는 거야. 됐어요? 그래서 봐. 얘가 뭐가 돼야 돼? DNA. 얘가 누가 돼야 돼? RNA. DNA와 RNA의 구조적 특징은 뭐가 있어? 구조적 특징. 됐니? RNA는 몇 가닥? 한 가닥으로 연결되어 있고 DNA는 몇 가닥으로 되어 있어? 두 가닥으로 되어 있고 이런 식으로. 됐어요? 아까 여기 나와 있지? 당은 차이점이 있어. 여기 있는 당은 뭐라고 있어야 돼? 디옥시라이보스. 얘는 뭐라고 해야 돼? 라이보스가 돼야 돼. 얘는 한 가닥, 두 가닥. 그 다음에 요건 저 뒷단원에서 나오는데 여기서 선생님들이 설명하시는 선생님들도 마주보고 있어. 많이 나타나고 있어. 무슨 말이야? DNA는 마주보는데 어떻게 마주봐야 돼? 요거. 시험이 정말 많이 나오지? 마주볼 때 어떻게 나타나야 돼? 두 가닥이. 아무렇게나 마주볼 수 있는 건 아니지. 어떻게 한다고? 상보적. 상보적이라는 거 어떻게 해야 돼? 인당, 여기다 뭐 쓸까? 인당 아데닌, 인당 아데닌, 인당 다이민, 인당 구아닌, 구아닌, 인당 구아닌, 인당 사이토신 이렇게 돼 있어. 그럼 요 맞은편에 뭐 있어야 돼? 인당 아데닌 앞에는 무조건 누가 와야 돼? 타이민이 오는 거라고. 됐니? 아데닌이야? 그럼 맞은편에 타이민. 여기 아데닌이야? 타이민. 여기야 타이민이네? 그러면 뭐 나와야 돼? 아데닌, 구아닌이네? 사이토신, 구아닌이네? 사이토신, 사이토신이네? 구아닌 이렇게 나오는 거란 말이야. 네 앞에 내가 있고 네 앞에 내가 있고 서로 마주보고 있는 거지 이렇게 마주보는 걸 우린 무슨 결합이라 한다고? 상보적 결합이라고 하는 거야. 이걸 상보적 결합이라고. 알겠니? 이렇게 상보적 결합을 한다는 거야. 알겠니? 이거 외워야 돼. 그래서 어떻게 외워? 둥근 건 둥근 것끼리, 각진 건 누구 것끼리? 각진 것끼리 상보적 하는 거야. 이렇게. 알겠니? 그래서 이렇게 상보적 결합으로 누가 만들어지는 거야? DNA가 만들어집니다, 여러분. 자, 됐습니다. 마지막으로 얘네들의 역할. 우리 역할은 여기서는 안 배우고 어디 있어? 이 책 맨 마지막 단원의 생명이 또 다시 나와. 알겠니? 됐어? 그때는 진짜 생명이야. 됐니? 자, 역할. DNA는 유전 정보를 저장하고 RNA는 유전 정보를 전달하죠. 전달하죠. 그래서 저장과 전달의 역할이 다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지금 뭐가 돼야 돼? 우리 이번 교육과정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하고요. 넘어갑시다. 됐니? 자, 하나 더 해야 되는 학교가 있고 하나 더 해야 되는 학교가 하나 있던데 뭐 있어? 반도체 해야 되는 학교 있잖아. 여기는 없나? 시험범위 들어왔는데 누가 반도체 있던데? 그건 그 학교별로 이제 여기까지는 대부분 학교 시험 범위가 공통점이야. 됐어요? 자, 보자. 안 끝났어. 자, 봐. 우리 뭐 배웠어? 화합물. 화합물에서 뭐 배웠어? 공유결합. 공유결합에서 뭐 배웠어? 됐니? 무슨 화합물? 규소화합물. 공유결합에서 뭐 배웠어? 탄소화합물. 여기까지 배운 거야. 탄소화합물. 그래서 규소화합물은 지각. 탄소화합물은 뭐야? 생명체. 그렇지. 책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알겠어? 이렇게 이루어져 있는 거야. 알겠니? 그래 우리는 뭐부터 배운 거야? 빅뱅 원자의 생성부터. 원자가 만들어졌고 그 원자가 뭉쳐서 뭐 됐고 화합물 됐고 그 화합물이 공유결합해서 탄수화물이 되고 탄수화물이 뭐가 된 거야? 생명체야. 그럼 우리 다음 교육과정은 여기서부터 너희들이 다음이야. 됐니? 뭘 배워? 생명과학이라는 게 시작되는 거야. 니네 생명과학 책은 전부 다 뭐부터 나와? 생명체의 구성부터 나오는 거야. 그럼 무슨 특징부터 나오겠어? 단백질의 특징부터 나오는 거야. 알겠니? 그 다음에 지구과학에서는 여기서 뭐 나와? 암석. 됐니? 그 암석도 뭐가 돼야 돼? 규소화합물이야. 그래서 지구과학을 배우시는 친구들은 여기서부터 다시 암석이 나오는 거야. 이렇게 가는 거야. 여기까지가 고등학교 1학년 교육과정이야. 물론 저 뒤에 좀 더 있어. 아직 다 끝난 건 아니야. 물리 파트는 아직 우리 하지도 않았고 지구과학에서 뭐 또 안 했어. 그러니까 지금까지가 요 단원이 여기서 끝나는 거란 말이야.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여기까지 정리해 놓고 우린 중간고사를 치르겠습니다. 그리고 시험 범위가 조금 여기서 빗나가는 애들이 있어. 학교가 조금씩 이렇게 나오는 친구들, 그 친구들은 학교별로 이렇게 꺼내서 그 부분 따로따로 보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